안녕하세요. 명리전도사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명리전도사가 무슨 뜻이냐고. 명리삐끼라고 할 순 없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인신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항상 영상을 올리고 나서 느끼는 것이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임목과 신금의 갈등은 이 임수냐 병하냐, 그러니까 이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내적 갈등 같은 것이 되는데, 충을 하러 들어오는 글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 들어올 때 뭘 시켜달라고 강요를 하는지 드러내놓고 충을 한다는 거죠. 이때 때로는 뭐 제3의 길로 볶음밥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다른 길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짜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생지는 이게 시작 단계에서 벌어지는 마찰과 조정이다 보니까 중국집 주문의 비유에서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왕지의 충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러면 뭐 한참 먹다가 후회하는 거잖아요. 아, 짜장면 먹을 걸 막 이러고. 이게 만약에 고지의 충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건 다 먹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다 먹어놓고. 아, 짬뽕 먹을 걸 막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주에 충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월운과 일운, 진짜 소소하게는 막 일운과 시간, 이 속에도 많고 작은 충들이 우리는 겪으면서 항상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인신충 영상을 너무 제가 사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그걸 보고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사회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인신충과 사회충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신충은 금목 상징으로 시간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충은 수화의 상징으로 공간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를 보시면 여기가 북극이라고 하고, 적도를 오화라고 하고, 북극과 적도를 이어지는 선을, 세로로 이어지는 선을 뭐라고 하죠? 다들 까먹으셨을 거야. 이걸 이제 경도라고 하죠. 그리고 좌우로 이쪽이 동, 서, 남, 북이 되죠. 그래서 동과 서를 나누는 이 가로의 선을 바로 이제 위도라고 할 수가 있죠.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비춰진다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시간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같은 경도에 있는 지역끼리는 뭐냐? 시간이 같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위도상에 있는 지역이라도 헷갈려. 위도와 경도 너무 헷갈린다. 이 경도가 다르게 되면 시간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하는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목과 금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실제 시간이란 것은 뭐 국가마다 지정하는 것이 달라서 다소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이론상으로 보자면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한번 보자면, 지구의 에너지 순환 운동에서 이 북극과 적도, 이 수와 뜨거운 화의 운동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류가 되거든요. 적도에서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올라서 북극으로 향하게 되고, 북극에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기류라고 해서 대류적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 공기가 뜨거워지면 밀도가 낮아져서 공중으로 포가 넓어지게 되니까 공중으로 뜨게 되고, 차가운 공기는 응집이 되잖아요. 차가운 공기는 기운이 아래로 향해서 밑으로, 우하의 뜨거워진 열기가 공중에 올라서 북극으로 향하고, 자수의 차가워진 기류는 응집이 되어서 아래로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서 순환하는 현상을 수와 화의 운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중간에 이렇게 이쯤에 임목이 있는 것이고, 동쪽에 이쪽에 술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신금, 진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인호술의 삼합으로 고온 삼합대가 한번 형성이 되죠. 이 신자지는 이 저온의 삼합대가 층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화의 뜨거워진 열기가 이 중간에 한번 가로막혀서 여기서 한번 순환이 돼서 넘어가는 것이고, 또 자수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이 고온 삼합대에서 한번 걸려서 한번 막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순환이 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0도, 30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서 순환을 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 지구과학에서 이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명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해본 거죠. 이 신자진과 인호술의 충돌 지점에서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삼합끼리의 충이 일어날 때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수와 화의 기운은 순환적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편서풍과 무역풍, 극도풍과 같이 이 바람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다의 흐름을 만들어서 또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금과 목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수화의 기류보다는 다소 느린 듯 하지만 물리적이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듯, 궁극적으로 기류는 해류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해류의 흐름 역시 이 기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죠.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이제 수하의 문제는 목금의 여부로, 또 목금의 문제는 수하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해충은 수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내부에 경금과 간목이라는 금목의 상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기서 지장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화 해수는 이전 시대를 구분하는 무토가 여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향점을 나타내는 중기가 경금과 간목으로 들어가 있고, 정기로 가장 강한 기운인 병화와 임수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해수가 사화를 수국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화도 해수를 극할 수 있거든요. 경금으로 간목을 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경금이 간목을 치기도 하지만 임수를 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극하기도 하고 생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이번엔 사화가 있는데 해수가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볼게요. 재작년이 바로 기해년이었으니까 일단 운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이점을 안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세한 위치에서 말 그대로 이게 선빵 치는 거예요. 이번 흐름으로 봐서는 해중 간목이 이 사중 경금을 먼저 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다들 의아해 하실 수 있거든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목으로 어떻게 금을 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들어오는 운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라고요. 왜 몽고에서 말 타고 유럽 정복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기해년 다음이 바로 경자년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경금이 튀어 올랐어. 이건 뭐냐면 바로 각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온라인 게임에서 보면 캐릭터가 테크트리를 타서 전직을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4차원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의 변화된 토템을 심어주게 된 거지. 만약에 지지에만 있던, 지장간에만 있던 이 경금이었다면 이 충으로 인해서 한 동기부여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이번엔 그럼 반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해수가 있는 경우에 사화가 치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2013년이 되거든요. 2013년 개 4년이 돼요. 이 경우도 개 4년 다음에 바로 갑오년이 돼서 지금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해수가 사화의 충으로 인해서 다음에 갑목을 천간에 바로 올리게 되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건 이 계산의 개수는 이 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같은 거 있잖아요. 사화가 동기부여를 해준 건 좋은데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같다라고 착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모습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 수와 화는 이처럼 공기 중에 기류가 이동하듯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라서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번쩍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역마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잠시 딴 생각할 수 있다. 정신이 나갔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금과 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나갔었다라는 거를 알려면 시간이 걸려. 정신이 나가는 게 먼저고 그 결과가 드러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가 주도를 하고 금, 목이 뒤를 따라서 오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수화의 대류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 이 금, 목의 해류가 이동을 시작한다. 어느 순간 점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만든 채널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으시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신축년 시리즈로 올라가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청광과 지지로 강의 영상 시리즈로 올리는 영상들이 있는데 차례대로 번갈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순서대로는 올리진 못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h.